시간에는 형태소 세 번째 시간으로 단어 형성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단어 형성법이 형태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생어냐, 합성어냐를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죠. 그 다음에는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요게 요 두 가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어는 어떻게 형성되냐? 단어라는 것은 우리가 품사와 일치하는 그 단어를 말하죠. 그 단어는요,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어근이 하나인 거. 어근이 하나인 것은 실질 형태소가 하나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다, 헌, 가끔 이렇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거. 어근이 하나인 것은 뭐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은 단일어고요. 그럼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파생어라는 것은 접사가 들어간 거예요. 접사가 들어간 거. 어근과 접사. 자, 접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당연히 어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여름, 한이 뭐죠? 접두사죠. 한은 뭐냐면 가운데의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름은 여름 중에서도 아주 가장 더운 여름, 우리 한여름. 그 다음에 먹다라는 동사에다가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먹이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파생어죠. 합성어는 어근이 두 개 이상이면 합성어라고 해요. 앞뒤 어근. 높푸르다, 높고 푸르다 이거든요. 이런 것을 뒤에서 할게요. 무슨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럼 통사적 합성어 할 때 통사적은 뭐냐면 문장 구조에 맞는 합성어.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는 문장 구조에 맞지 않는 거. 이런 것을 말해요. 어미가 생략되는 거. 그렇죠? 어미는 절대 단어에서 생략할 수 없는 건데 생략됐어.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에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 비통사적 합성어. 왜냐하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자격은 관형사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하고 갑시다.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잠을 잠, 그림을 그린, 꿈을 꿈은 품사가 다릅니다. 잠과 잠, 그림과 그림, 꿈을 꿈. 품사가 다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지배적 접사. 지배적 접사는 품사를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똑같은 형태의 잠이 있는데 하나의 미음은 접사이고요. 하나의 미음은 용언입니다. 용언인데 명사처럼 보이는 용언의 명사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요? 배열 순서, 문장의 배열 순서를 보면 알아요. 잠을 잠 할 때 마지막에 뭐가 왔죠? 잠이 왔죠. 마지막에 이 잠은 뭘까요? 서술어의 자리에 쓰였으니까 얘는 자와 미음이죠. 그런데 원래 자다가 간인데요. 이 어미가 미음으로 명사형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음은 명사 형태로 보이는 어미, 그래서 명사형 어미가 되고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잠은요, 품사를 바꿨죠. 왜? 뒤에 뭐가 왔으니까요. 을이라는 조사가 왔잖아요. 뒤에 조사가 오면 앞에 있는 품사는 당연히 뭐인 거죠? 명사인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자다에다가 미음은 뭐라고요? 접사. 여기 있는 미음은 뭐라고요? 명사형 어미. 여기도 똑같아요. 그림을 그리다. 그래서 원래 이 원래가 그리다라는 뜻이었는데 미음이 붙어서 얘는 접사예요. 그래서 품사를 명사로 바꿔준 거고요. 그래서 얘는 미음은 접사고 그림을 그리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미음 여기에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서술어 기능을 하는 그림은 이 미음이 바로 뭐예요? 명사형 어미라는 거죠. 꿈을 꿈도 똑같아요. 원래 꾸다예요. 꾸다에다가 미음은 이때는 뭐라고요? 전미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꿈은 원래 꾸다라는 용언이었거든요. 근데 미음이 붙어서 얘가 서술어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는 뭐예요? 명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서술어인데 어미가 붙었으니까 서술어 기능 하잖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는 품사를 바꾸지 않죠. 엿보다, 살짝, 콧, 하나의, 참.
진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참은 접사입니다. 접사. 참 사랑, 참 평화 이런 거요. 짓밟다 마구, 새파랗다 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전미사가 결합한 것은 뭐요?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죠. 정이란 명사에다 정답다 형용사. 날과 날 명사 명사인데 이가 붙어서 나날이 부사. 일찍 부사 일찍이도 부사. 깨다 동사 깨뜨리다도 동사. 뜨리 이 다 뭐예요? 접사.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되다의 용례를 봅시다. 되다가 단독으로 쓰여서 단독 용언이 될 때는 그냥 어근이죠. 선생님이 되다. 그죠? 선생님이 되다. 되다. 이 이는 보어죠. 요거 조심해야죠.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 붙은 것은 보어. 이럴 때는 그냥 용언이에요. 되다 된다 되니까 용언 중에서 동사죠. 공부를 하다 그냥 용언이거든요. 동사죠. 그런데 어근 뒤에 즉 체언 뒤에 바로 붙어서 되다나 하다가 되는 것은 지배적 접사가 돼요. 그래서 품사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적 접사라고 하죠. 봐봐. 사용되다 사용 명사인데 사용되다 동사. 형성 명성대 명사인데 형성되다 동사로 바뀌었죠. 참되다 참이 아까 참사랑 할 때는 뭐였죠? 이 참이 참사랑 참 인격 이럴 때는 이 참이 뭐였죠? 접두사예요. 거짓이 없는 이라는 진정의 접두사인데 여기서의 참되다는 여기서 참은 명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배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참은 명사예요. 명사 뒤에 되다는 접사죠. 그래서 참이 명사 있는데 참되다 형용사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배적 접사죠. 막되다 역시 막이 부사인데 되다가 붙어서 형사가 됐고요. 공부 명사인데 하다가 붙어서 동사가 됐죠. 건강 명사인데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됐고요. 달리하다 달리가 부사인데 달리하다 함께하다 동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합성어를 볼 건데요. 합성어는 배열 관계에 따라서 문장 배열의 관계에 따라서 지배적이 아니고 통사적. 통사적은 문장 구조의 배열에 맞는 거.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맞는 것은 통사적 합성. 체언 플러스 체언 통사적. 그죠? 시냇물. 관형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거 당연히 통사죠. 한 번, 새해. 용언의 관형 사형 다음에 체언이 오는 거 당연하죠. 늙은이, 늙은 사람. 그 다음에 된장. 도 통사적 합성어. 용언의 어간 다음에 연결 어미가 있으면 통사적 합성어. 돌아가다 접어들다. 그 다음에 부사가 꾸미는 거 당연하게 곧잘 깡충깡충 통사인데 나머지가 비통사예요. 문장 구조 배열에 맞지 않아요. 뭐만요? 어미가 생략된 거. 예, 두 개는 어미가 생략된 거. 근데 이 어미는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될 수도 있고요. 연결 어미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관형사형 어미 생략된 거 뭐야? 은이 생략됐죠. 덮은 밥인데 덮밥이라고 하잖아요. 접는 칼인데 접칼이라고 하잖아요. 날고 뛰다인데 날뛰다. 연결 어미가 빠진 거죠. 놓고 푸르다인데 노푸르다 어미가 빠져서 비통사적 합성어. 문장 구조의 배열에 어긋나는 거. 그 다음에 붓을 비산데 체언을 꾸며줬어. 붓을비. 척척 박사인데 척척이 부사인데 박사를 꾸며줬어. 얘도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거 비통사. 요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어는 의미 관계에 따라서 대등, 종속, 융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등 합성어는 두 어근이 본래 의미를 갖고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거예요. 본래 의미를 가지면서 대등한 자격, 앞뒤, 앞과뒤, 오가다, 오고 가다, 검북다, 검고 북다. 얘는 대등이죠. 그런데 오가다는 비통사네요. 오고 가다, 연결음이 생략, 검북다, 검고 북다, 연결음이 생략. 비통사. 종속 합성어는 앞에 있는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거. 돌로 만든 다리, 뛰어가다, 얕보다. 그 다음에 융합 합성어는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다른 의미를,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을
융합 합성어. 미운 털은 뭐야? 원래 털이 밉다는 게 아니고 밉게 보이는 거죠. 춘추는 봄과 가을이 아니고 나이, 연세, 나이를 말하죠. 강산, 강과산이 아니고 자연. 이럴 때 우리는 융합 합성어. 또 바늘방석. 실제로 바늘로 만든 방석이 아니고 뭐요? 불편한 자리를 의미하니까. 이런 게 융합 합성어이다. 자, 그러면 다음의 단어들을 가지고 이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그리고 이 단어들이 통사적 합성어인지, 합성어라면 비통사적 합성어인지를 살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돋이. 자, 우리가 얘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알려면 최초 성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최초 성분 분석이란 두 개의 단어로 나누는 각각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해와 도지를 나눠야 돼요. 해독과 이로 나눠야 돼요. 해독과 이로. 이게 최초 성분 분석이고요. 말과 싸움은요. 말과 싸움. 뜨개질은요. 뜨개와 질. 어느 새는요. 어느와 새. 꺽새는 꺽과 새. 나루터는 나루와 터. 그러면 해돋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근이죠. 맞아요? 어근이에요. 이는 접사죠. 따라서 얘는 어근과 접사로 구분되니까 무슨 파생어. 파생어인데요. 이 해와 돛은 다시 뭐예요? 어근이 두 개죠. 얘도 어근, 얘도 어근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파생어잖아요. 다시 아니 파생어가 아니고 합성어죠. 다시 얘는 합성어 되니까 얘는 뭐라고 그래요? 합성어를 가진 파생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말과 싸움, 말 어근이죠. 싸움도 어근이에요. 그러면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최초 성분 분석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최종 뭐예요? 합성어죠. 합성어. 그런데 싸움은 다시 싸우다. 에다가 미음이란 접사가 붙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면 또 파생어가 돼요. 그래서 얘는 파생어를 가진 합성어라고 하셔야 되고요. 뜨개, 질도 마찬가지죠. 뜨개, 어근이죠. 질, 접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최종 파생어가 되죠. 접사가 들어갔으니까요. 어근의 접사. 그런데 뜨개는 다시 뜨다. 에다가 개 라는 접사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또 파생어예요. 따라서 얘는 파생어를 가진 파생어. 그 다음에 어느 새, 어느 관형사죠. 새 명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근, 얘도 어근. 따라서 얘는 최종 합성어. 어근 그냥 합성어 하나고. 자, 꺽쇠는 꺾인 새 혹은 꺾은 새죠. 그렇죠? 그러니까 꺽은 어근이 될 거고요. 꺾다. 쇠도 그 쇠붙이 할 때 그 쇠니까 어근. 따라서 얘는 최종 합성어. 어근 하나씩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나루터, 나루 명사고 터도 명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근이죠. 어근이니까 최종 합성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뭘 살펴볼까요?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살펴볼 건데, 자,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미가 생략된 거. 그 다음에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거. 요것만 비통사적이고 나머지는 다 통사예요. 관형사가 체언을 꾸며줘. 용언의 관형사형이 체언을 꾸며줘. 조사가 생략됐어. 부사가 용언을 꾸며줘. 다 통사입니다. 자, 그럼 판단을 해볼게요. 해돋이. 해가 돋는 것. 얘는 나눌 수가 없죠. 왜요? 원래부터 파생어니까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합성어만 나눠야죠. 말싸움. 그럼 얘는 말로 싸우다 라는 거니까 조사가 생략된 거니까 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 뜨개질. 뜨개. 뜨다. 뜨는 할 필요가 없네요. 파생어니까. 그 다음 얘는 합성어니까 해야죠. 어느 관용사가 체온을 꾸며주니까 당연히 동사적 합성어. 그 다음에 합성어 꺾인 새, 꺾은 새 어미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얘는 비동사적 합성어. 나루터. 나루가 머무는 터니까 체언이죠.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니은에 모두 해당하는 단어를 고르래요. 기억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데 다시 접사가 붙는 경우. 그러니까 순서가 어근, 접사.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접사가 결합되어 단어에 품사가 바뀐 거.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는 거 봅시다. 어근 접사. 군 겉질. 얘는 아니죠. 군이 뭐니까요? 일단 접사니까 안 되고요. 바느질. 근데 어근과 접사밖에 없어요. 어근 접사가 아니라서 아니고. 세 번째 겹겹이. 겹 어근이고 겹도 어근이고 이는 접사. 어근 접사 맞는데 품사가 바뀌었죠. 겹이 뭐예요? 명사. 인데 이가 붙어서 겹겹이 부사가 됐으니까 맞네요. 그 다음 다듬다 라는 뜻이죠. 다듬 어근 하나. 이 접사. 어근 접사가 안 되죠. 헛웃음 얘는 처음부터 접사가 나와서 안 되네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단어 형성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품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